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층이 경남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진주층과 진동층인데요. 최근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산단 조성 공사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밀집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열띤 관심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현장 시공사 측은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 방해까지 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자, 현장에 들어가려는 관계자와 막으려는 시공사 측 간의 몸싸움까지 번졌다면서요? 네. 이제 아마 그 산단에서 언론의 취재를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구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 취재는 뭐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허가가 되어서 네네. 이제 취재가 가능하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암석을 이제 여러 층을 암석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여러 층을 지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층이 이제 우리 이제 인근의 경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층이 이제 진주층하고 진동층이죠. 이 두 개가 있는데 진동층은 이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공룡 엑스포로 유명한 고성의 이제 상족감이 이제 진동층인데 예. 여기에는 이제 2,000여 개의 공룡 화석과 화석이 발견되어서 세계 3대 이제 공룡 화석 유적지로 이제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진주의 정촌산 뿌리 산단이죠. 네. 여기 조성공사 현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무려 7,700개가 넘죠. 화석이. 예, 그리고 그건 여기 고성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문이라고 그러죠. 공룡의 발바닥 무늬가 이게 아주 선명해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 질적으로 아주 보존 상태 우수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공룡 화석지가 이제 볼리비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는 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룡 그 발바닥의 무늬라든지 여러 가지 화석들이 지문이 이제 선명하지 않은데 이것은 뭐 이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아주 최대 규모의 공룡 화석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현재 그 정촌 산단은 이제 공정률이 약 60%가 진행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40%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되는 과정에 땅을 더 깊게 파고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은 공룡 화석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난 11월에는 문화재청이 이렇게 많은 이제 공룡 화석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그때는 네. 뭐 여러 가지 올론의 취재라든지 또 진주시 의원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 조사 취재를 좀 막았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2월 달에는 이게 이제 대규모 화석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 문화재청이나 진주시청에도 이것을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이제 진로를 가져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고민스러운 네.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 시공 현장을 시민단체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싸움도 있고 격렬하게 이제 못 들어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틀 전인가 현장 방문을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예. 아마 지금 뭐 비가 와서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조만간 시민단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태를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희 이제 이 산단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91필지 가운데서 현재 지금 8%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예.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입주 업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 쉽게 말해서 이 산단으로서의 어떤 지금 그 추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한데 네. 자기 목표에 미달할 것 같은데 이 문화재급까지 이게 나오게 되면 차질이 빚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미 한참 진행 중인데 그런데다가 이 뿌리 산업단지 시행사는 진주시가 40% 네. 출자를 했어요. 그런 걸 보고 SPC, 즉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이 이제 60%, 진주시가 소유권 4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주시조차도 해당 지역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잘 밝히려고 하지 않고 있고 예. 그 일반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 밝히려고 하겠죠. 근데 진주시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다 이제 최근에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에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냥 이걸 이전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네네. 이렇게 많이 될 줄을 모르고 해서 아마 2차 재조사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이 그때 이런 언급을 했어요. 문화재청 해당 구역이 지층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상당히 사업주 측에서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문화재청 조사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태고 아무튼간에 일단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걸 진주시도 꺼려하고 사업 주체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모양새인 건 분명하고요. 예. 지금 진주혁신포럼, 역사 진주시민모임, 진주문화연구소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지속적으로 현장 실사 요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현장 실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 밀집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문화재청과 진주시 입장에서 좀 행정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주 뿌리 산단의 공룡 화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야말로 세계 독보적으로 아주 최고의 화석 단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겠나 이런 방안을 좀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주시나 뿌리 산단 조선 관계자들은 여전히 현장 보존이나 관광지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고 또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 보존 개발은 뭐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민간 사업자가 우리 교수님 설명을 했지만 6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민간 사업자는 경제성 논리에 이제 그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진주시가 40%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민간의 시장 경제 논리에 맞는 제도적인 저는 장치를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청이 만약에 이곳을 천년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현장 보존 조치를 내려준다면은 사업 변경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만약에 이제 이 뿌리 산단을 부지를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만 해준다면은 진주시와 뿌리 산단 관계자들도 입장이 저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진주시와 뿌리 산단 관계자들의 의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유진상 교수님께서는 지역단체나 학계 편에 서서 어떤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과 이해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첫 번째 홍보입니다. 진주에는 중생대 때 이제 거대한 저 호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만 제가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정촌 공룡 화석 단지죠. 이걸 이제 라거슈타테 독어로 하면 라거 큰 아주 거대한 공룡 화석 발견지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는 이미 유명해져 있어요. 뉴스위크지, 사이언스 타임즈지 등 해외 언론에 이미 다 홍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잡지 등에도 소개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알려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의된 단어들만 봐도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최대 이외에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밀집지, 그다음에 세계 최소형 공룡 발자국 발견지, 그다음에 세계 최초 소형 공룡 발자국의 피부 화석이 발견된 곳, 그다음에 아시아 최초의 대형 거북 보행열 발견지, 뭐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질유산 관리 1등급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유산으로 보존될 충분한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 실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보면 전체 산단 부지가 30만 평인데 그 중에서 화석 현재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발견지는 1000평이에요. 0.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산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더 발굴을 하다 보면 더 큰 게 나올까 봐 아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령 그런 일부 0.3%가 얼마나 겹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네.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융합한 문화 상품으로 결합하면 요즘 무슨 산업 단지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 문화로 입히면 훨씬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예. 그런 기회로 삼아야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진주시에서 저 화석들을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장소로 유출을 시키고 있어요.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화재 유출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받아서 만약에 박물관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정촌산단 자체가 아마 세계적 이목을 끄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 유사 사례로 LH가 추진했던 평거동 휴먼 사이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는데 유지하면서 지금 개발을 했고, 네. 군산시에서도 공룡 화석지가 발견됐는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시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 지금 마산 산호동에 대규모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련이라는 우리 그 문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거주했던 공간이 있는데 네. 그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그래서 오. 그 다행히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걸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예. 노인들이 그 북카페 같은 걸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 외국에도 꼭 이게 방법이 충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네.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독일 쾰른의 콜롬바 박물관인데 예. 지금 박물관 그 1층하고 2층 부위가 이렇게 돼 있고 3, 4, 5층에 박물관을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 그 고딕 성당의 기초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일부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다른 공간을 전시 상부에 공간으로. 그대로 그 위로 전시 공간을 쓰고 있는데 네. 자기들이 지금 기술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뭐 능력이 생기면 위에 미술관 부수고 다시 고딕 성당을 복원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진주시 또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이제 향유해야 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지킨다는 원칙 하에 생각을 열어놓고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보존과 개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둘 다 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혜 의혹, 감사 의문점, 산업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의구심이 제기되어 온 창원 SM타운. 작년에 검증단이 꾸려졌지만 큰 성과가 없는 가운데 현재 마지막 수순으로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감시단은 여러 이유로 토양 오염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죠. 자, 창원 SM타운 특별검증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했지만 네. 큰 성과 없이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자, 당시 의혹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지금 뭐 실제는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형식적인 여러 절차들이 남아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게 2016년도 4월이었죠. 안상수 당시 이제 전임 시장이 SM 엔터테인먼트 그 이수만 회장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위치는 이제 의창구 팔령동 소재 약 7,200여 평인데 여기에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짓게 해서 1,240세대죠. 이거를 짓게 해서 여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그 어떤 K-팝이라든지 지역 그 문화를 그 키우고 알리기 위해서 복합 문화 공간과 그 주차장을 짓도록 이제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뭐 그 지방선거에도 지방선거 때부터 이게 아주 그 정치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있었고 또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한마디로 이것은 굉장한 특혜였다 이렇게 이제 그 갈등이 많이 있었고 보도도 많이 있었죠. 2017년도 12월에 이제 경남도청이 여기에 이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부적정한 사업이 6가지가 있었고 또 공무원 12명이 이제 문책을 받았죠. 네. 예. 근데 이런 이제 그 특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이게 이제 주변에 그 같은 그 권역에 있는 그 땅값의 시세를 비교하면은 네. 약 이게 한 1,084억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M에 그 매각이 됐던 게 약 510억 정도였죠. 그렇게 하면은 최소는 약
200억에서 많게는 약 574억 정도의 그 특혜 의혹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단독 입찰, 그 민간 투자 공모가 부적정하다. 이제 이런 그 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응모 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창원시는 그 특정 업체에게 이걸 입찰을 해주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수법인이죠. 창원 아티움 시트에게 단독 입찰의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계약을 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 이게 이제 환매 조건부 특약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자기 의도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소지를 열어줬죠. 이게 환매 조건부 특약을 해제해주는 이런 조건도 좀 그 업자에게 제공을 했다. 네. 이 부분도 특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에 따라서 그 건물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용적률이 600%인데 이게 120%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그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이제 생략을 했고, 네.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뭐 특히 의혹에 대해서 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의 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데 여기에 실제 그 회장으로 있는 이수만 씨의 그 지분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과연 이게 문화공간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지 굉장히 저는 의문이 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몇 가지 의혹만 들었는데도 참 굵직굵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좀 밝혀내고자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꾸려졌는데 이렇게 큰 성과 없이 끝났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검증단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SM 하니까 좀 시민들이 잘 몰라요. 네. 네. 박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하면 안상수 시장 시절에 K-팝 우리 한참 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연 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절차나 특혜성으로 현재 공동주택으로 이제 변형이 됐어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서 상업지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거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증단을 꾸려서 자세히 살펴보자고 검증단 교수, 변호사, 시의원 이렇게 해서 8명이 구성이 돼서 네. 작년 중반기부터 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활동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그다음에 경상도 감사 처분이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거기서 나왔던 산업 폐기물들을 다른 곳에 매립하면서 나왔던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이제 하기로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별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성과가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좀 됐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살펴보면 이제 언론에서 속내를 잘 모르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검증단한테 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의원들처럼 공무원들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문단 비슷하게 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뭐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래도 쉽게 받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살펴보니까 저 환경 감시, 네. 쓰레기 폐립 불법 매립한 거 이 부분만 지금 이 기간 내에 뭔가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감시단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안민동 천섬 매립장 인근 주민 약 70여 명이 그 특별 검증단의 그 검증 절차에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매립된 그 쓰레기를 발굴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악취나 분진, 여러 가지 침출수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매립돼 있는 지역을 이걸 뒤집어서 또다시 그 쓰레기 매립할 때 이상으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이 주민들이 굉장히 좀 그 이걸 참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주민감시단이 업무 태만이 도마에 오를까 봐 좀 반대한다는 이유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 인근에 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네. 수천만 원의 돈이 그쪽 원주민 자치 모임에 전달이 됐다. 예.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해서 경상남도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사실 그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그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제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그쪽 그 인근 그 주민 단체들이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어요. 한 예. 트럭당 업체로부터 2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원주민 그 쓰레기를 감시해야 될 25년간 감시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했고 그 원주민들 쓰레기를 감시해야 되는 원주민들은 이 매립업체가 그냥 발전기금을 몇 프로씩 낸 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맞서는 건데 이 천성동 매립장 조성이 1992년 약 조성된 지 한 25년 이상 됐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매립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주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근데 6명이 지정이 됐어요. 감시원으로. 네. 그러고 이제 25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창원시하고 협약을 해서 구성된 건데 그 뭐 25년 동안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민감시단의 반발 이외에도 또 오래전에 매립한 토양이기 때문에 들춰내는 게 쉽지 않다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2년이 지났죠. 매립한 지가. 이제 매립은 그 해양 신도시에도 매립을 했고 네. 동읍 북면 지역에도 매립을 했고 천선 쓰레기 매립장에도 매립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천선동 매립장에 묻힌 토양은 대략 지표면으로부터 약 9m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꽤 그렇죠. 밑에, 그리고 마산 네. 해양 신도시는 이제 표면으로부터 약 5m 아래에 묻혀 있고 또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보다 더 낮게 내려가 있고 하는데 매립장의 그 9m를 판단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땅을 팔 경우에는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이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북면과 동업 지역에 묻힌 토양도 2년이 지나면서 토양 간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라든지 어떤 그 빗물이 이제 스며들면서 이 오염도가 이제 그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검증에 사실은 사실 좀 에러가 좀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천선동 매립장에 그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피해 보상과 어떤 그 합의금을 주면은 응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요구 조건을 내가 걸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또 시에서 이것도 좀 받아주기가 힘든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좀 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토양 오염 조사가 좀 실시된다고 해도 그동안의 의혹을 풀어내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그동안 쌓여왔던 의혹들 풀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우리 안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보상 문제, 그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네. 저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방금 교수님 설명했지만은 뭐 9m가 아니라 뭐 90m라도 파야 되는 그런 여건이 온다면은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창원시가 신도시가 될 때 매립하는 과정에 그때는 환경 보존 의식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감시자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쓰레기 그 토양이 매립된 걸 파다 보면은 그때 그 시절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2차, 3차의 그 어떤 확산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선동 매립장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 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매립장도 매립되어 있는 것도 한번 봐보자. 예. 이렇게 되면은 창원시 행정으로도 그렇고 창원시 시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혼란이 저는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시민들의 그 어떤 요구와 협의, 공익적 목적, 그다음에
지금 천순동 매립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네. 최적의 저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단 쪽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환경 쪽을 이게 파헤쳐 보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지금 사실은 작년 총괄 시민들 그 330명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돼 있고 예. 이제 수사기관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태고 다행히 이제 창원시 감사실에서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경상남도에 했던 감사 이후에 재감사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원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쓰레기 매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박사님 말씀대로 너무나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은 격가지고 진짜 비리라든지 특혜에 대한 것들에 좀 집중해서 네.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게 제일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재 상황이라면 창원 SM타운 의혹 해소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검증단은 단 하나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 수확물을 확보하지 않은 무의미한 과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